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상업판단 대표 강사 길규범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른길 특강을 진행할 텐데 지금이 오늘이 7월 17일인 거고 오늘 올해 시험이 5월 16일 날 있었으니까 대체로 한 2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아마 2개월 동안 피셋을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8월 달부터 기초 강의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 한 번 정도 피셋을 다시 한번 웜업하는 의미에서 하자는 의미에서 기획을 한 강의고, 실은 뭐 저희를 뺀 나머지 학원들은 이미 피셋 강의 일정이 시작됐다 보니까 되게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다른 학원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 라는 질문들을 하시기에 대체로 이제 방향성도 잡아드리고 하고자 오늘 특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할 테고, 이게 지금 뭐 상담하거나 뭐 따로 개인적 연락을 받기를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강으로 모시겠다는 분들이 꽤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이 강의가 기초 강의 전까지는 아마 무료로 제공이 될 테고 기초 강의 끝나고 나면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니까요. 동영상 통해서 확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기초 강의가 8월 3일 날 시작되니까요. 그 전까지는 좀 강의를 수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간단한 안내도 좀 드려봤고, 올해 일단 강의 일정이 8월 달에 기초 강의가 진행되고요. 9월 달에 기본 강의가 진행되고, 원래는 예년 같으면 심화와 집중이 따로 있었을 건데 올해 계획 받아보니까 두 개가 합쳐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11월에 있어서 10회, 12회, 10회다 보니까 예년보다 집중을 따로 하던 5회가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3시간짜리 강의였던 건데 나머지는 2시간짜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의 분량이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특강을 모나미 특강이라고 네이밍을 좀 해봤는데, 모나미 특강이란 그 네이밍 아래 중간중간에 특강들이 좀 진행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규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뭐 특강 때 파격적인 할인이라든지 등등 혜택 많이 드릴 예정인 거니까 어쨌든 좀 특강 활용하셔서 최대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간단한 안내만 드려봤고요.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될 거다. 아직 시작을 안 하다 보니까 언제 하니? 이런 질문이 많으시길래 연간 계획은 저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각설하고 바로 특강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 올해 시험 보신 분만 좀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올해 시험 보신 분. 네, 그리고 한번 올해 처음 보셨다. 나머지 분, 제가 정보 처리를 MRC 1개 정보 처리를 하잖아요. 오늘도 연습하겠지만 시험 보신 분이면 나머지는 안 보신 분, 한 번 보신 분이면 나머지는 2회 이상 보신 분일 테니까 대체로 좀 확인을 좀 해봤고요. 이따도 연습할 겁니다. 정보 처리하는 것들 등등 해서. 올해 시험 보셨을 때 올해 시험이 좀 어려우셨나요? 대체로 좀 올해는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려웠다가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어려웠다와 예년보다 좀 쉬워졌다가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요. 뭐 작년에야 약간 큰 변화가 있었죠. 텍스트 일치부합형이 사라졌고 법조문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되어 있으셔서 그런지 20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푸신 경우가 많으셨어요. 올해도 뭐 텍스트 문제 같은 경우는 5문제밖에 안 나왔었으니까 그 5문제 중에서도 한 지문 2문항짜리가 4문제니까요. 실질적으로 한 문제는 한 문제 출제되긴 했거든요. 텍스트 유형에 해당되는 일치부합형. 지금 저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저는 상황 판단 문제를 5개로 분류를 하긴 하죠. 텍스트 유형, 법조문 유형, 그 다음에 계산, 규칙, 경우의 수, 이렇게 5개로 구분을 좀 하는데, 여기까지가 득점 포인트 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 기존에 준비하실 때 좀 전략적으로 버리시거나 약간의 요행을 바라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경우도 계셨을 텐데, 작년까지는 이거 기타 유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용어가 주는 느낌이 정말 기타 같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딱히 준비를 열심히 안 하시기에 올해부터 좀 용어를 바꿨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고득점의 관건 또는 합격을 가르는 관건은
이 계산 규칙 경우의 수가 키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타가 아니라 핵심 유형으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진행되는 강의에서도 이 세 개부터 다룰 겁니다. 이게 갑자기 스킬이 체화되지 않다 보니까 8월 정도부터 시작을 좀 해두셔야 이게 내년 시험 때까지 차차 체화가 되실 거거든요. 해서 미리미리 좀 시작할 예정이니까 거의 8월 달에 진행되는 강의는 요거 위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이긴 합니다. 텍스트 유형, 그 다음에 하위 유형을 좀 구분해 봐 드리면, 텍스트 예전에야 좀 여러 개 했었는데 지금은 텍스트 유형 보시다시피 얼마 출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출제됐던 일치부합형은 거의 소멸 직전이고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응용형 또는 퀴즈 스타일 유형이라고 해서 이거야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선지 1번의 내용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뭐 선지 3번의 내용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발치독하면서 해결하시면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됐던 건데, 올해 딱 한 문제가 출제되긴 했어요. 26번 문제. 이따 어떻게 푸셨으면 좋았을지 좀 해답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최근에 거의 소멸 직전이라 최근에 거의 남은 문제는 응용형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뭐 일치부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약간의 응용이 수반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야 뭐 계산을 시키거나 이런 문제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뭐 19번, 20번 또는 39번, 40번, 이거는 지문 하나 주고 문제 두 개를 냈는데 그 지문이 대체로 텍스트거나 법조문이가 이러니까 텍스트형은 대체로 요 세 개 정도가 출제된다. 더 복잡하게 안 할게요. 나중에 수업 때 하거나 하지, 뭐 지금 간단히 브리핑만 드릴 때는 요 세 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테고, 법조문이야 최근에 되게 개수가 많이 늘어났죠. 보시면 19년도에 14문제고 20년도에 11문제라 개수가 꽤 많이 출제되는 셈이라 법조문은 좀 디테일하게 유형 구분 해봐 드릴게요. 기출 분석의 틀을 좀 만들어 드리는 건데, 문제 하나를 보여드리면 뭐 교재 받아보셨겠지만 5페이지에 20년도 문제 있으니까요. 5페이지부터 20년도 문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발문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시문 박스 있고요. 그 아래 문제에 따라 상황 박스가 있거나 없거나 하고요. 그 다음 아래 지금처럼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나 혹은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네 가지 생각하시면 될 텐데, 발문, 제시문, 상황 박스, 아래 선지나 보기. 그래서 저는 분석 틀을 어떻게 내면 법조 문제에서 맨 위에 발문 보죠. 발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발문에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로. 그래서 이 포인트라고 하면 포인트는 해당 문제에서 해결해야 하는 바 혹은 해당 제시문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한 힌트가 있으면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없으면 포인트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포인트 여부에 따라서 스킬이 달라져요. 포인트가 있다면 제시문을 좀 전반적으로 읽고요. 포인트가 없다면 발췌독을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포인트에서부터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나뉘는데, 20년도 문제로 잠깐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1번 문제처럼
교재 5페이지고요. 발문은 지금 보시면 1번 문제 발문 보시면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하고 물었단 말이죠. 이 발문을 봤을 때는 그냥 옳은 것을 골라내야지 라는 정보만 알 수 있을 뿐 이 문제에서 뭘 해결해야 되는지 혹은 제시문에서 뭘 봐야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문에 포인트가 없다라고 할 테고 앞에 1번부터 6번까지가 법조문 유형이거든요. 1번부터 6번까지 발문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포인트 있는 문제가 있어요. 섞여 있어요. 한번 발문 가지고 이게 작업이 되시는지 구분이 되시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 주시면 1, 2, 3, 4, 5, 6번 발문 한번 살펴봐 주세요. 같이 보면 1번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방금 했고 2번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다 보니까 발문의 포인트가 따로 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3, 4번 문제 보시면 발문의 포인트가 역시나 없거든요. 두 개 똑같이 생겼죠.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이라 이런 문제 지금 발문의 포인트 없고 발제독한다고 했는데 간단히만 아주 약식으로 이런 발문에 포인트 없는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여봐 드릴게요.